개인적으로 설계 중에 소자 내에서 PNP 혹은 NPN 턴온으로 PNPN이 온하는 즉 레치업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레치업에 대한 이해에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회로에서 어떤 상황에서의 그 회로를 사용하다가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지만 가볍게 설명을 하면 차지 펌프를 설계하던 중에 캐패시터 왼쪽 캐패시터에서 우측 캐패시터로 전압을 충전시켜 주기 위해 우리는 다이오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다이오드의 구조가 지금 현재 고전압 설계하고 있는 회로 자체가 되게 고내압 소자가 많기 때문에 적은 내압을 가지는 다이오드의 수직도는 아이소 링이 쳐져 있고 이 내부에서 P와 N이 턴온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고전압, 얘는 24V 내압을 가지고 있는 다이오드, 역방향의 24V를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한 60V, 80V를 버티기 위해서는 아마 요 구조로서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 60V 그 내압을 버티는 회로 같은 경우는 소자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PN이 턴온 하는데 당연히 여기 바깥이 섭 P니까 어쩔 수 없이 PNP가 턴온하는 구조로서 유설 전류를 불가피하게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 부분이 찝찝하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고 트랜지스터를 GS를 묶어서 이 백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로서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이제 그에 대한 회로를 만들고 있는 도중에 회로도를 그려보면 사실상 여기가 다이오드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소가 회로도에 대해서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수직도에 대해서는 소스에 붙이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내압에도 다 오케이인데 이 소스에 붙여서 얘가 역방향 톤온 되면은 이 소스와 아이소가 이제 소스에 붙었죠. 이 아이소와 드레인 간의 내압이 아이소 그리고 이렇게 드레인이 있습니다. 이 사이 내압이 PDK 상에는 60V를 버틸 수 있다라고 공정에서 회사에서 말을 하지만 구조상 60V를 못 버틸 수도 있다, 불안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를 동적이 오프됐을 때는 이 다이오드 오프됐을 때는 드레인 쪽으로 붙이고 전압을 턴온될 때는 다시 소스 쪽으로 붙이게 하는 회로로서 중간 처음 나왔던 게 이런 식으로 아이소를 여기다 붙여서 다이오드가 턴온하면 얘가 이쪽으로 붙고 턴오프해서 얘가 10V였던 애가 60V까지 올라가면 이게 제너가 턴온하면서 55V로 이제 여기가 11V라면 11V에 붙어 있었던 게 55V로 드레인이 아이소가 이동하게 하는 회로를 사용하고자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소 LD모스를 사용했는데 이 친구의 수직도를 가져오면 이게 LD모스 아이소 타입 60V 내압을 가지고 있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이 드레인과 아이소 요 사이가 여기가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하니까 다른 회로로 만들어 보자 했던 게 요 회로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은 굳이 이해하지 않고 그냥 PNPN이 어떻게 턴온 되는지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는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자를 일반적인 인 형태인 NMOS로서 사용을 했다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 경우는 드레인에서 소스, N에서 N으로 나가는 이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 게이트 소스를 묶어서 이번에는 소스가 N을 쓰는 게 아니라 P, 그래서 이제 P에서 N, P에서 N으로 백다이오드로서 동작하는 다이오드 대신 하이볼티지 다이오드 대신에 사용을 해보자 였고, 위에서 아까 예시로 첫 번째 예시로 들었던 이 회로를 가져오면 여기가 아이소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10V라 하면 여기는 다이오드 원 다이오드 드랍이 있어나서 9V가 되는데 이게 이제 스위칭을 하는 겁니다. 9V에서 한 60V로. 그때 여기서는 소스는 이제 P였죠. 다음 아이소는 N타입, 그리고 드레인은 N타입, 여기가 에노드 캐소드입니다. 여기서 내부에서 이 NPN 구조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자, 먼저 P, 여기 P, PNP 하나, 맞죠? 여기 P, 아이소 N, 그리고 sub P. 다음 또
여기 이제 N, P, N으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PNP, 왼쪽에 있는 애, 그 두 번째가 NPN 으로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회로랑 같이 보여주자면, 여기 그려보면 우리는 PN, 자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 P와 이 N을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백다이오드를. 근데 얘가 턴온하면서, 자 다시 자, 2번 먼저 그리면 여기가 PN이죠. 여기 N, 그리고 N, 이렇게 BJT 하나, NPN 하나, 그리고 또 PNP, 여기가 소스에서 P, N, 그 다음 P, 이렇게 그라운드로, 서브로 이렇게 하나가 두 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문제냐, 우리가 원했던 거는 이 친구를, 자 밑에 다시 그리면 회로 상황이 여기가 10V일 때, 자 얘가 9V에서 60V로 왔다 갔다 한다 했습니다. 60V로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전류 자체가 흘리지 않기 때문에. 자 9V로 흐른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아이소를, 여기 아이소를 이렇게 만들겠다. 목적은 이렇게 소스에 붙이겠다. 그러다가 이제 60V로 올라가면 여기 아이소 전압이 소스에 붙어 있던 게 이번에는 제너 전압이 5.7V라면 이렇게 또 54.3V죠. 그러면 60V에서 빼진 이렇게 올리기를 원했는데, 다이오드가 정방향 턴온을 했을 때 얘가 이쪽에 아까 이렇게 턴온을 하면서, 여기만 턴온하면 좋겠지만 이 PNP가 동작해서 여기가 이제 뭐 한 0.2V, 우리가 VGSID 커브, VDSID 커브를 그렸을 때 이 0.2V보다 큰 전압이 걸리게 된다면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발생해 버립니다. 그럼 발생한 전류가, 얘가 붙어 있기를 원했는데 여기에 저항이 있죠. 한 1메가 정도의 저항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조금이라도 흐르게 되면 이 전류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여기에 전압 드랍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여기에 PNP가 있었죠. PN 서까지 P, 여기 PMOS, 여기도 또 PMOS가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이 PNP가 여기 전압이 걸려서 0.7보다 커지게 된다면 이 PNP를 턴온시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구조가 이런 형태인 거죠. 우리는 얘를 턴온을 시켜서 전류를 이렇게 흐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흘리고 보니 여기에 이 NPN이 턴온을 하면서 여기에 전류를 보내고 여기에 이제 전압이 잡히면서 다시 이 전압이 이 PNP를 턴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여기는 서비고, 여기는 서비고, 여기에 여기인 소스에 물려있고 여기가 드레인이죠. 그래서 소스 드레인으로 턴온 하기를 원했지만, 턴온 하면서 여기 전압이 잡히게 되면 0.2V 이상의 전압이 잡히게 되면서 NPN이 동작하죠. PN이 턴온되니까 NPN까지 동작하고, 그 동작한 게 위에 큰 저항과 곱해져서 다시 얘가 PNP를 턴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스에서 서브로 와장창 전류가 새게 되죠. 우리가 이런 아이소 링을 치는 이유도 이쪽 서브로 이 옆으로 다 많은 또 TR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서브만큼은 완전 절대전압 0V를 유지하고자 아이소를 이제 두고 이 내부에서만 전류가 흐르고 전압이 잡히게 하기 위해서 아이소를 쓰는 건데, 이 밑으로 전류가 와장창 흘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그럼 여기 0V인 섭 전압이 뜨게 되고 이제 다른 소자들에 영향을 주니까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하자면 여기 NPN이 턴온되면서 여기 PN이 턴온되면서 NPN이 동작을 하고, 이 동작한 이 NPN이 동작한 이 NPN의 전류가 이 큰 저항을 만나면서 다시 여기 PNP에 이제 소스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하면서 서브로 전류가 새게 됩니다. 이런 이슈가 발생했고, 이렇게 해서 레치협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아이소를 턴온 되면 왼쪽, 턴오프 되면 오른쪽 높은 전압에 물리고 싶은 건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이번엔 제너를 뒤집어 보자. 그럼 이 아래 회로에서도 동일하죠. 이 NPN 중에 이 PN이 턴온 되면서 이렇게 전류가 잡히고, 여기에 VGS가 걸리게 되면서 이 서브로, 이게 아니라 이 서브로 내려가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어찌됐든 얘를 완전 쇼트를 시키고 싶은 거죠. 완전 쇼트를 시킨다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도 여기 PNP 여기 양단 전압에 전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턴온 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친구를 쇼트를 붙였다가 얘를 스위치적으로 떼기가 힘드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이볼테지 다이오드를 누설 전류에서 쓰지 않기로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져와 봤는데, 다시 여기에 하이볼테지 다이오드를 사용함으로써 여기에 또 1메가가 있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 전류 자체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하이볼테지의 누설 전류는 매우 작을 것이다. 원래 여기는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목표가 한 100mA 정도로 하면은 이 100mA에 대한 누설 전류는 매우 크지만 여기에 전류를 5마이크로암페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둔다면 요청한 크기로 누설 전류는 더더욱 작을 것이라 하이볼테지 다이오드를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결과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PNP가 턴온이 되면서 전류를 이제 이렇게 또 만들 텐데, 전류를 그럼 또 이번에 왜 얘가 턴온되니까 얘가 턴온되는 거 아니냐? 일단은 이 하이볼테지 다이오드 자체가 얘의 목적은 진짜 다이오드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V 세조트 볼테이지와 좋은 GM을 갖고 있을 거라 보고, 여기 PNP는 기생의 현상에 의해서 발생한 PN, 여기 PN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하이볼테지 다이오드보다는 성능이 좋지 않은 PN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VTH와 작은 GM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큰 VTH, 얘는 0.7V에 턴온 되는 거를 얘는 더 큰 1V 수준에서 턴온이 될 거라 예상해서 차라리 얘가 턴온 되기 전에 더 스레셔트 볼테이지가 작은 이 하이볼테지를 턴온 시켜서 강제로 이 PN의 VGS가 예를 들어 이렇다 하면 여기서 턴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가 엄청 크다면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턴온이 되겠죠. 근데 여기 수준에서 전류를 흘려서 여기서 가지고 논다면 이 PNP는 턴온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회로를 채택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구조, NPN이 턴온되면서 PN을 턴온시키는 이 행위를 레치업이라 하고, 레치업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 회로로서 괜찮을 것 같아서 기록용으로 찍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